아무런 기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본인들이 이 관련한 엔진을 내놓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내놓는 엔진이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또 반대로 이게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만 되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일단 반도체 때문에 올 하반기 전망을 좋게 보셨는데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종만 한해서 좀 더 이 연말까지 투자를 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주요 변곡점 같은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뭐 지금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모든 것들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요 전망은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 반도체 전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맞춘 적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느 시점에 PC가 수요가 생길지 또는 스마트폰에 수요가 생길지 사실 소비자들의 동향이 더 중요하지 저희들의 데이터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그 이전에도 PC 수요가 생긴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요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전망이 맞은 적이 없죠. 특히 PC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볼 때 어떤 수요를 했냐면 MS가 바뀔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를 바꾸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아마 그것만 가지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속은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엔 사람들이 뭔가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이번에 내가 반드시 기계를 바꿔야 되겠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바꿨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예컨대 이런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보면 이걸 굳이 바꿔야 돼라는 생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 PC에 대한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가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기계가 좋아서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바꿨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바꿨는데 그 수요 이후에 뭔가 이제는 과수요였다가 이제 워낙 수요가 쪼그라드니까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거는 좀 탈피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AI와 관련된 수요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재밌는 건 역시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줄이고 있는 건 DDR4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교체 수요를 감산을 통해서 유발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원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적정 재고가 4주에서 5주 정도였는데 최근에 놓고 보면 20주가 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재고는 많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수요 때문에 당장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금은 생각보다 감산에 대한 충격이 훨씬 더 좋다. 우리가 볼 땐 그게 더 주요해 보이고 어쨌든 이게 일정 부분 재고가 줄고 나면 우리가 알고 엔비디아가 좋다는 얘기는 엔비디아에 들어간 GPU에 반드시 D램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뭐 하이닉스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일정 수준 수요 재고가 줄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 보면 기대가 높지 않아도 감사하는 효과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감히 지금 수요가 대단히 좋습니다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다만 아까 제가 중국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IT 수요는 이사를 가야 많아집니다. 이사를 가야 가전제품을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게 나타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전에 대한 이 정도의 감산에 대한 어떤 기대 그렇죠? 이 감산에 엄청난 감산에 대한 이런 효과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AI 투자에 대한 걸 의심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런 것들만 감안해서 저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또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에서는 어쨌든 과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AI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 뭔가 좀 저평가 입장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투자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쪽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사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에 있었던 챗 GPT를 비롯한 그 AI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야 쟤네들은 테마지 실제 실적이 안 나와. 그리고 실적도 없는데 저걸 컨셉만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야. 그리고 챗 GPT라든가 현재 있는 이 AI가 거짓 정보를 많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많은 오해들 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 챗GPT를 비롯한 AI가 거짓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이 챗GPT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고 보기 전에 또 다른 거, 이것도 또 다른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를 현재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적용을 했더니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우리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뭘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현재 있던 플랫폼에 장착을 했더니 애가 코딩도 잘하고 되게 잘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줄기 시작했어. 그래서 초점을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보고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뭐 대단해지고 뭐 AI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와, 이걸 썼더니 옛날에 1990년대 후반에 인텔에 우리 컴퓨터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처음 나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여러분들. 앨런 그랜스폰이라는 이전에 연준 의장이 쓴 책 격동의 시대를 제기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90년대 중후반에 자기가 희한한 일을 발견을 하는데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데 순이익이 엄청 늘어나더래요. 매출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장사를 더 잘하는 건 아닌데 이익이 늘어나더라. 그게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IT의 발달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든 거죠. 예를 들면 격리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격리 10명이 막 하던가 엑셀을 했더니 한두 명이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니 이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AI가 그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들이 많으신데 정말 AI를 많이 공부해 보시면, 그리고 정말 깊게 파보시면 그래, 시장에서 헛된 그런 얘기는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이 이걸 활용을 했더니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줄어들더라. 즉 사람이 옛날에 10명 있으면 8명만 써도 더더라.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보다 반도체 DRAM도 더 들어가고 효율도 훨씬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매출은 비슷해지는데 비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생산성의 혁명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뭐 경쟁 프로그램인데 말씀을 드려도 되죠? KBS니까. 네. 생로병사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조금 선배님들은 보실 거고 네. 좀 젊은 친구들은 뭐야 저 아저씨 저 라떼는 뭐 이러고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큐 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료 누가 보더라도 AI라는 게 혁신성이 있게 뭔가 성능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대부분 다 거짓말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의료 쪽에서 AI를 활성화하면 그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판단을 의사가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판단을 의사가 하면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죠. 다만 의료 분야에서 일단 첫 번째 진단과 관련해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암 오진율이 우리 그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게 자료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매년 보는데 생각보다 오진율이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했더니 훨씬 더 오진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하더라. 더 중요한 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술을 했더니 훨씬 더 수술의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이걸 하면 실력이 없는 의사,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손재주가 없는 의사 선생님도 실수 없이 정말 할 수 있겠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이걸 3D를 먼저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수술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혹시 수술할 때 잘못될 수 있는 점들을 미리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실제 4배가 늘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실제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실제 그 기업들이 이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즉 매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비용이 줄어서 이득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많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몇몇 안 되는 기업들이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기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본인들이 이 관련한 엔진을 내놓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놓는 엔진이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또 반대로 이게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만 내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초점을 맞춰놓고 이 기업은 비용을 줄이는 건가? 이 기업은 매출을 줄이는 건가? 보고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들, 크진 않지만 또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를 통해서 일단 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그게 방식이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는 비용을 주는 방식도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 AI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을 하는 기업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예, 미국의 최고의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방산 기업인데 AI를 활용을 해서 하는 기업들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팔란티어죠. 즉 인공위성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적의 전차라든가 이런 지물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해서 유도무기들한테 이 정보를 주면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 게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계시죠. 분명히 AI 관련 기업들은 매출도 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방식이 어떤 기업은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어떤 기업들은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늘어나는 게 좀 다른데 그거는 기업마다 확인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 걔들이 발표를 안 했으니 발표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고 실제 활용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익에 기여를 하는지,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늘리거나 이쪽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지 저는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기업은 해고와 함께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익을 늘리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해고만 된 게 아니라 예. 기계 성능도 되게 좋게 만든 게 예. 있어요. 그러면 전기세부터 덜 들어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뭐 이런 서버 하는 애들은 전기세만 1년에 천문학적인 돈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비용도 크게 준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아한 게 많았어요. 1분기 빅테크 기업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지? 예. 예상보다 좋았는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뭐 전력대 성능비를 개선하는 흐름 말고도, 더해서 예.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서도 기업 이익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이미 나오고 있다. 실제 눈으로도 보여주고 예. 있고 1분기 실적에서도 예.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다들 배터리에 고쳐서 예, 그걸 못 맞습니다. 보신 거죠? 그렇군요. 네네. 예.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얘네들이 어떤 서비스 제품을 출시하는지 일단 안 나왔으니까요. 네. 예, 보고 까놓으면 이제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AI에 의해서 이제 일자리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좀 제조 비중도 높고 시클리컬 수출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의 AI 붐이 약간 로봇이라는 좀 협동 로봇이라는 변형된 형태로도 많이 좀 증시에 좀 테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협동 로봇 테마도 여전히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이 늘어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로봇이라는 테마라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아까 AI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익의 증가세는 조금 느린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쪽은 뭐 투자를 하시라 마라 말씀드리기는 저도 조금 곤란한데 일단 투자의 대상이라보다는 일단 변화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왜 이걸 봐야 되냐면 그동안에도 로봇이 있었는데 왜 굳이 지금에서 로봇이지? 로봇의 기술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인가? 물론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로봇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시장에 쓰이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AI와 접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로봇은 우리 표현으로 속된 말로 머리가 없었습니다. 얘가 머리가 나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뭘 시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AI가 시장에 들어오고 이게 로봇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는 실수를 안 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협동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로봇 스스로 뭔가 독립적인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양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일을 하던 걸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그렇죠? 나는 있어야 되는데 보조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두 사람 몫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협동 로봇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게 AI가 되면서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바퀴 달려가지고 갔더니 어쨌든 몫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가 로봇과 관련된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기사, 우리 뭐 매경을 통해서도 너무 훌륭한 매체죠. 여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기사 한번 보시면 인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민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요것도 한계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이민 받아들여요. 그러면 얘들은 다 이민을 어디로 가나요? 서로 이민 받으면 없죠. 그것도 부족해요. 거기다 이제 인건비 높은 거 기억나시죠?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로봇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 현재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니쇼어링, 즉 밖에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이 첨단 제조업에는 생각보다 자동화, 로봇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로봇들이 발전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성장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숫자를 확인하고 투입할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AI는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로봇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컨셉만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조금 선별해서 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눈을 떼면 안 되는 게 이미 생각보다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지금 뭐 이미 튀김 이런 데서도 뭐 치킨집에서도 튀기는 로봇들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커피에서도 커피 머신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인 거지 앞으로는 일상화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럼 그 기업들은 지금 당장 이익이 없는 거지 미래 이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미래 이익이 감안되는 것들은 주가라는 건 선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우리는 성장성이라고 붙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저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는 확인하고 다만 이제 성장성에 대한 꿈은 살아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는 하실 거를 이제 로봇 분야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